고성군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속초시장과 양양군수는 벌금형을 선고유예받았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햅쌀출하가 시작됐습니다. 예년보다 추석이 빨라 햅쌀출하 시기도 열흘가량 앞당겨졌습니다. 플라이강원이 오는 10월 양양에서 제주 노선을 처음 취항하고 오는 12월에는 타이베이 노선도 취항할 계획입니다. 속초의 한 병원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환자 치료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산재 환자가 치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속초시장과 고성, 양양, 양구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같은 재판부에 의해 내려졌습니다. 이경일 고성군수에겐 원심과 같은 징역 8월형이 선고됐고 나머지 시장군수들은 당선 무효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형이 무겁다며 낸 이경일 고성군수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선거 당시 운동원 20명에게 법정 수당 이외에 50만 원의 현금을 준 것은 금권 선거고 이 군수가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징역 8개월의 형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고 구속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또 법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아 양양 군수는 항소심에서 벌금 액수가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 인정되지만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중이었고 선거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다며 벌금 70만 원이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법적 홍보에 관한 부분들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조인묵 양구 군수는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에 편저자로 이름을 올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조 군수가 편집에 관여한 사실이 있어 조 군수의 저작권이 인정된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구군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로 모으는데 그 일을 지금부터 좀 추진을 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도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2심까지 끝났기 때문에 더 열심히 시를 위하고 또 시민들을 위하고 또 산불 마무리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장 군수들은 모두 7명입니다. 현재 이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된 셈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과 심규원 동해시장, 최문순 화천군수와 조인묵 양구군수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봐야 하지만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7명의 시장군수 중 현재 6명이 직위를 유지하는 형이나 무죄를 선고받았고 고성군수만 직위 상실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년보다 추석이 빨라 벼베기와 햅쌀출하도 일찍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조교환 기자입니다. 고개를 숙인 누런 벼들이 들녘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농민은 농기계로 벼를 수확하느라 바쁩니다. 올해 추석이 열흘가량 빠르다 보니 아예 수확이 빠른 벼 품종을 심었는데 다행히 평년보다 작황이 좋습니다. 오대하고 밥맛이 이제 똑같은데 이게 이제 진옥은 조금 빠른 이른별에서 이제 그 추석 때 내기 위해서 요걸 심었습니다. 이렇게 논에서 수확한 벼들은 이곳 미곡 처리장으로 옮겨져 사나흘간의 건조 기간을 거친 뒤 쌀로 생산됩니다. 건조된 벼들이 탈곡기로 보내져 껍질이 벗겨지고 선별기로 옮겨집니다. 이물질과 쭉정이 등을 골라내는 가공 과정을 거쳐 하얀 햅쌀이 포장돼 나옵니다. 소비자 가격은 현지 수매가에 따라 유동적인데 작년에 생산한 쌀 가격을 조금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올 초부터 이런 추석에 대비하여 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해서 강원 남부권의
약 200톤가량의 물량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영동 지역에서 본격적인 벼 수확은 다음 달 중순 이후 시작될 예정인데 대부분 평년작 이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플라이 강원이 오는 10월 제주 노선을, 12월엔 대만 타이베이 노선을 첫 취항할 계획입니다. 플라이 강원에 따르면 오는 10월 21일부터 양양과 김포에서 출발하는 제주 노선을 주 14회로 취항하고 12월 15일부터는 양양 타이베이 노선과 양양 방콕 노선을 주 7회 운항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 7월에는 중국 선양과 베이징 다싱, 하얼빈 노선을 취항하는 등 국제선 절반 이상을 중국 노선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플라이 강원은 10월 초까지 운항 증명을 취득할 것으로 보고 첫 항공기는 다음 달 15일쯤 국내로 들여올 예정입니다. 삼척시가 노인 전문 요양병원 건립 계획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삼척시는 오는 2023년까지 120병상을 갖춘 노인 전문 요양병원 건립 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적절치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나와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삼척시는 노인 전문 요양병원 신축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 경영난이 예상되고 삼척의료원 신축 이전 후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는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의료 환경 변화를 지켜본 뒤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병원과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입원 기간을 놓고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엇갈린 판단이 내려지자 이 환자는 앞으로 치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배달 일을 하다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무릎을 크게 다친 안용엽 씨. 산재 6급 판정을 받은 안 씨는 지금까지 15차례나 수술을 받았습니다. 과거 수술을 했던 주치의가 근무하는 속초의 한 병원에서 최근 수동 마취 수술 2번과 근육 연장 수술 1번을 받았습니다. 안 씨의 주치의는 6주 추가 입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는데도 근로복지공단은 4일만 추가 입원을 하고 나머지는 통원 치료를 결정했습니다. 공단에서는 주치 의사의 말은 무시해버리고 그냥 잠원 위촉된 의사 말만 가지고 판단을 때려버린 겁니다. 원무 부사님도 그러고 의사님도 이런 일이 한 번도 겪어본 적도 없고 당해본 적도 없었대요. 근로복지공단은 통원 치료가 가능한 수술이고 전문 인증 재활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환자의 지난 4년여 동안 수술 횟수와 입원 기간이 과다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치료가 실제로 필요했을지도 모르고, 또 치료 기술들이 틀리다 보니까 또 뭐 이 영리적인 목적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환자의 사정을 좀 들여다보다 보니까. 집이 경남 양산인 안 씨는 현재 주소지 재활병원에서 치료 중이지만 수술 예후가 좋지 않아 추가 수술이나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농약을 판매하려면 법적 자격을 갖춰야 하는데 도내 한 농협이 자격도 없는 직원에게 농약 판매를 지시했습니다. 서류엔 자격을 갖춘 다른 직원의 이름을 올려놓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군청 자유 게시판에 인사 문제를 지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 기관에서 억대 연봉에 가까운 직원을 계약직 직원이 일하는 자리에 발령했다는 겁니다. 또 그 직원은 그 업무에 필요한 자격도 갖추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된 곳은 화천 지역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약 자재 판매장. 이곳에서 현재 농약을 판매하는 직원은 농협 고위직이었습니다. 조합장이 바뀐 올해 4월, 화천 지역 농협 상무에서 농약 판매자로 인사 발령을 받은 겁니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농약 판매 관리인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거나 다른 자격증이 있어야 하지만 실제 판매 직원은 이 같은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원래 있으면 안 되겠죠. 알면서 그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런데 판매장 안에 있는 농약 판매 교육 수료증에는 다른 농협 직원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농약 판매 관리인으로 이름이 올려져 있던 직원은 이 미국 종합 처리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허위 서류를 내건 겁니다. 관할 지자체인 화천군에도 농약 판매 관리인을 등록해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또 다른 농협 직원 2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농협은 가짜 서류를 내건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그 주변에 우리 연료한 조합원들이 계셔서 기동력이 없는 조합원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게 간이 판매장으로 설치가 된 거죠. 화천군은 농약 판매 관리인과 실제 판매자가 다른 것은 불법 행위라 보고 현장 확인을 한 뒤 문제가 확인되면 행정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MBC 강원 영동 라디오 발해를 꿈꾸는 기자가 한국방송협회가 주관하는 제46회 한국방송대상 지역라디오 교양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5월 청년편부터 1년간 매주 목요일 라디오 동서남북 프로그램의 한 코너로 모두 52회 방송된 발해를 꿈꾸는 기자는 높은 수준의 정보성과 지역성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46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은 다음 달 3일 방송의 날에 서울 SBS 공개홀에서 열립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초 고시 예정인 전국 70개 성장 촉진 지역에 도내 8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도내 성장 촉진 지역 가운데 태백과 삼척, 양양, 횡성, 영월과 평창, 홍천군은 재지정되고 정선군이 새로 편입될 예정입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낙후 지역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지정하는 성장 촉진 지역은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기반시설 구축 등에 연간 평균 30억 원가량 국비가 지원됩니다. 경술국치 1인 내일 도내 모든 학교에서 조기를 개항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일 도내 모든 학교와 지역교육청에 일제의 나라를 빼앗긴 날인 경술국치를 추념하는 조기를 개항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에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추념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도내 대형마트와 수산물 도매시장 14곳에서 유통되는 고등어와 황태 등 수산물 95건에 대해 세슘과 요오드 오염도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 달부터는 지역 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 급식소에 납품되는 식품 원료 68건의 방사능 오염도를 조사합니다. 강원경제인연합회가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강원경제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5세 케이블카 사업은 설악권 관광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는 사업이라며 환경부의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강원경제인연합회는 또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보호의 장점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릉시가 개최한 경포비치 비어 페스티벌에 하루 평균 10,00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가 지난달 12일부터 사흘간 개최한 경포비치 비어 페스티벌을 분석한 결과 관광객 25,000여 명과 강릉시민 4,50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해수욕장 개장 전인데도 수도권 지역 관광객이 87.9%를 차지해 관광객 유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동해시가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동해시는 오는 2024년까지 430억 원을 투입해 상수도 간 블록 시스템과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등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